젊어선 독재에 맞서 나이 들어선 특권에 맞서 싸운 장기표, 운구 떠나자 아내 조무하 오열,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면하세요. 의원 특권 폐지 꿈 못 이루고 떠난 영원한 제야, 젊어선 독재에 맞서 나이 들어선 특권에 맞서 싸운 거리의 혁명가, 장기표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낭암 사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으니 가족과 함께 손잡고 다 같이 우시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도 나라와 지구를 걱정한 장기표였습니다. 그는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인데도 다들 불행하다고 한다. 과도한 욕심, 과도한 소비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재앙이 오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 경고한 건데 우리는 그걸 다 잊고 다시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안위보다는 사회개혁에 앞장서며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인을 추모하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장기표의 아내 73세 조무아는 무너진 체력으로도 잘 견뎌냈는데 항암 주사 맞고 6일이 지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며 병세가 호전되나 싶어 음식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22일 새벽 갑자기 떠나셨다고 전했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함께한 고 조영래 변호사 말처럼 창랑의 물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창랑의 물은 중국 고대 문학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초나라 시인 구런의 작품 어부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구런이 쫓겨나 강변을 거닐 때 한 어부가 그에게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라고 말한 데서 유래합니다. 터무니없는 자존심, 타협을 모르는 강직함이 그의 죄라면 죄였습니다. 제야의 동지들조차 그를 시대의 몽상가라며 피해 다녔다고 하니 그의 강직함과 올곧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지들이 장기표를 이상주의라고 비판할 때마다 자신은 지독한 현실주의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상주의자인가 현실주의자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부정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자신의 노력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주의라는 것입니다. 장기표는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보고 학생운동에 뛰어든 뒤 돈키호테처럼 앞만 보고 달렸는데요. 장기표에게 사회 부조리함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씨앗을 뿌려준 사람은 그의 부친이었습니다. 장기표는 고리 대금업이나 다름없는 장리쌀로 고통받는 빈농 아버지를 보며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게 국민학생 때였다고 합니다. 국민학생 때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함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사회 개혁가의 꿈을 키웠고 그 길로 평생을 내리 달렸습니다. 장기표는 7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실패인 것 같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장기표야말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성공자입니다. 김대중, 이명박 정부에서 공천과 입각을 제안받았지만 장기표는 이를 거절했고 억대에 달하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파렴치한 짓으로 일갈하며 거부했습니다. 철저하게 명분주의로 살았던 장기표에게 그런 것들이 허용될 리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표의 곁을 끝까지 지킨 건 아내 조무하였는데요. 민청 학년 사건으로 도망다니던 1976년 서울 왕십리 중앙시장에 있는 다방에서 커피 2잔을 놓고 장기표와 결혼한 조무하는 논술교사, 교습소와 문화센터 강사 등으로 생계를 이으며 두 딸을 키우고 남편을 옥바라지했습니다. 감옥 생활할 때 매일 밤 10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부부가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갔다는 일화가 적힌 장기표의 책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는 당시 운동권 남녀들의 연애 교분이 됐다고 합니다. 장기표는 오직 집권욕에만 사로잡힌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어 나라와 민생을 거덜내고 있다.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장기표 부고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이는 60년 지기 이재호 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부영 전 의원과 김문수 장관도 달려와 상주 노릇을 하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표는 김영삼 정부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이 제정돼 1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의 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민주화운동 좀 했다고 보상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청년 시절 잠깐 민주화 운동 좀 한 걸 가지고 무슨 훈장처럼 재탕, 삼탕 우려먹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에게까지 수업료를 면제하고 취업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버젓이 발의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장기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도 헌신했는데요.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에 180가지 정도의 각종 특혜를 누리며 정쟁을 일삼는 국회를 그냥 놔두고서는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KTX 특실까지 나라 돈으로 지원해주고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심지어는 구속이 돼도 세비가 나오는 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표의 공과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그는 분명 젊은 시절에는 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나이 들어선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장기표는 암 투병 중 여러 인터뷰에서 진보 보수 이념을 초월해 합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의 편 가르기에 편승하거나 맹목적 지지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런 말과 행보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 참 마음이 무겁다. 당일 계좌를 열어봤더니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4만 원이 입금돼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인터뷰에서 우린 뭔 짓을 해도 돈이 들어온다. 국회가 전혀 딴 세상을 살면서 마치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는 장기표가 왜 그토록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섰는지를 새삼 일깨워줍니다. 고인의 고귀한 뜻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고 끝없는 조문 행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킨 진정한 귀감이었다며 장기표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국민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박정하, 권영세, 강승규, 윤상현, 성일종, 조은희, 정현욱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새로운 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조기를 보내왔습니다. 생전 고인과 각별히 인연이 깊었던 이재호 전 의원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장기표의 죽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그의 아내 조무아였는데요. 조무아는 오랜 세월 남편의 옥바라지에 헌신했고 두 딸 양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무아는 26세 때 수배 중이던 장기표를 만나 결혼했으며 이후 4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장기표의 삶 못지않게 헌신으로 내조한 조무아의 삶 또한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